장분석 영상 3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저녁 8시 24분인데요. 선물시장 어제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변함없이 오르고 있는 것은 오일이고요. 71불 70. 원유 오일 가격들은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 나스닥이 좀 빠지는 모양새인데요. 금이 오르고 있다는 것 불안하다는 얘기겠죠. 10년물 금리 2.19% 올라서 1.261. 자, 코인 좀 어떡하는가 볼까요? 코인 시장 오늘은 빠지네요. 4만 선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CNN 비즈니스의 피어 앤 그리드, 요즘 제가 이거 자꾸 많이 보죠.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십시오. 한 달 전까지는 43이었습니다. 43 거의 중간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25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6까지 올랐다가 다시 25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이 피어랜 그리드는 4등분이거든요. 1, 2, 3, 4. 근데 요 1, 2, 이 첫 번째 칸에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자,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의 포트폴리오에 가끔은 시선이 집중이 되면서 전체적인 추세를 잃지 못하는 일이 참 많아요. 시장이 안 좋아도 내 종목은 가니까 잘 됐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소형주들이 좀 갔잖아요. 근데 그거는 추세를 읽지 못하는 전형적인 보보습의 습관이라는 것. 그래서 요즘 3교시 때는 제가 계속해서 이 CNN 비즈니스의 피어 앤 그리드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얼어붙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3대 지수를 일단 한번 좀 볼까요? 오늘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스닥만 파란불, 나머지는 빨간불인데, 자, 나스닥도 파란불이라고 해도 여러분 앞 숫자리가 1%도 안 되는 것이 상승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그냥 내려갔다가 겨우 회복되면서, 근데 오늘은 마지막에 다 이렇게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것이 더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맞췄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 끝날 때 이렇게 마이너스로 맞춰졌다는 게 가장 안 좋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쵸? 다우는 시작하자마자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시작하자마자 내렸다 반등이 왔지만 첫 시작하는 모습 중간밖에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2차 하락을 내려서 겨우 오르다가 이 오른 이 선이 시작가의 시가가 아니라 두 번째 반등의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려앉으면서 푹 꺼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가 이런 모습이니까 여러분 직관적으로 보는 사이트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각선으로 그려보면 이 오른쪽 밑에가 완전히 피바다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자마자 강력한 매도세가 나타났고요. 반등을 도전했지만 내려앉았고요. 좀 중간 기점부터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큰 거 하나씩 보이시죠? 똑같이 여기 언제냐면 연준의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똑같은 금리를 동결시킨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시장이 급등을 했는데 급등하자마자 다시 확 꺾이더라고요. 다시금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고 마무리되는 모습. 요 3대 지수의 오늘 차트 모습을 보면 현재 시장이 어느 단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보는 사이트를 볼까요? 자, 구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캔디를 던져주면서 실적도 좋았지만 됐고요. 오늘은 애플 마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듭 이야기하지만 생각보다 덜 빠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 정도로 불안하면 이 정도의 애플이라든지 마소라든지 팡주식들 아직 아마존 발표는 안 했죠. 실적 발표가 나오면 더 많이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그리고 예상했다는 듯이 오늘 연준의 금리 동결. 연준의 금리 동결은 이 기술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재죠. 자, 한 달로 한번 돌이켜 볼까요? 보십시오. 7월 한 달 동안의 시장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인텔, 테슬라, 뭐 오일주들, 뭐 BOA, 뭐 UPS 몇몇 빨간 불들이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한 달 동안 시장은 선방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자, 내일 모레죠. 금요일 날
7월의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보면은 오늘은 소형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어저께까지는 자 보십시오. 60분봉 차트로 볼까요? 어저께까지는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제는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내렸죠. 너무 내려서 마지막에 그냥 살짝 반등이 나왔는데 장이 끝나고 애프터마켓 가서도 다시금 흘러내렸기 때문에 어제는 전형적인 N자형 하락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또 시작되는가 했는데요. 자, 팔란티어 오늘 프리마켓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장 시작과 함께 자, 1시간 분목 차트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오늘 모습이에요. 쫙 지켜 오르더니 한 번 더 2차 상승해서 22불 62 3% 4%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다가 다시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때죠. 금리 동결이라는 호재가 나오면서 모든 종목들이 다 똑같아요. 딱 요때가 2시 2분을 기점으로 쫙 치고 올라왔지만 올라온과 동시에 또 요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매도 물량이 쏟아졌죠. 하지만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 받아내면서 올라가고 4%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애프터마켓에서 또 올랐습니다. 자, 팔란티어 구박 좀 했더니 이제 올라가나요? 실적 발표 한 2주에서 3주 앞두고 이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자, 일봉 차트로 보면 보십시오. 지금 일단 요 기대치는 무너졌으니까 떼고 다시금 팔란티어 보십시오. 잘하면 다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일단은 요때 바닥을 찍고 다시 이 노란 선이 우상향으로 꼬리를 쑥 트는 게 나오죠. 그리고 지금 다시 캔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아쉬운 것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자, 팔란티어를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날 보세요. 이날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17불 내려가면 안 되죠. 17불 떨어졌을 때 팔란티에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는데 거래량이 자, 이 캔들도 어마무시하지만 이 거래량 보세요. 밑에 거래량 어마무시하죠. 이날 거래량 이날 거래량 좀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의 그 갖고 있는 차트로 5월 11일 날 팔란티의 거래량은 거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결국 거래량이 동반된 강력한 이때는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17불에서 무려 20불까지 올랐으니까요. 그쵸? 하루에 17불이 엄청나네요.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양대 강력한 핸들이 나왔을 때 팔란티어는 그때부터 상승이 시작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날 최근에 7월 19일 날 다시금 자, 캔들은 양대가 났지만 요즘 거래량이 어떠죠? 팔란티어? 정말 없죠? 정말 없죠. 그쵸? 요 거래량은 캐티가 그동안 이 빨간 거는 계속 팔아댔던 걸 얘기하는데 결국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캔들이다 보니까 상승이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그래도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캔들은 나왔지만 거래량은 좀 약한데 내일 거래량을 동반한 강력한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팔라니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갭을 매꾸로 일단 1차 목표인 24불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이때 목표했던 27불까지 그대로 팔라니가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는 자, 뭐라고요? 거래량. 첫째도 거래량, 둘째도 거래량, 셋째도 거래량이라고 하는 사실. 빅스 볼까요? 빅스의 일봉 지수인데요. 어제 오른 것만큼 오늘 그대로 내렸죠. 그러니까 퉁친 겁니다. 퉁퉁퉁.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오늘은 비겼네요. 자, 보시죠. 십자가 모양이 나왔지만 빨간복 거래량도 거의 없었죠. 내일 뭔가 보여지겠네요. 계속 이렇게만 나올 수는 없거든요. 뚫고 올라가든지 뚫고 내려가든지 분위기는 그닥 썩 테슬라의 강력한 호재 하나가 터져줘야 되는데 분위기는 지금 아슬아슬하다고 하는 것. 스퀘어입니다. 자, 스퀘어 모습 차라리 스퀘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캔들 양봉 캔들인데 밑에 꼬리가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상승을 뜻하는 시그널인데 한 가지 단점은 뭐죠? 거래량이 없어요. 이게 오늘 참 그러니까는 오늘은 FOMC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어요. 거래량은 오늘 역대 최저죠. 그렇다면 이 캔들 때문에는 가겠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약하면 올리는 힘이 약해지거든요. 바로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스퀘어에 지금 마이너스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자, 스퀘어의 어닝 8월 5일로 지금 발표되고 나와 있거든요. 며칠 안 남았죠? 지금 7월 28일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스퀘어 어닝 발표가 있는데, 자, 과연 스퀘어 어떤 성적을 낼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건데 어닝은 스퀘어도 좋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뭐니 해도 그래도 우리의 주목을 끌었던 거는 AMD입니다. 와, 여러분 오늘 AMD는 이런 모습을 발라나 보고 있느냐?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엄청난 캔들, 더 좋은 것 엄청난 거래량, 그것도 파란색 거래량, 엄청난 매수가 들었다는 거죠. 이런 거래량과 이런 캔들은 어떻게 된다? 오른다. 자, 보십시오. 이날도 보세요. AMD 굉장히 큰 양대 캔들의 거래량 굉장히 좋은 거 보이시죠? 그렇죠? 비교해 봤을 때 그랬더니 주가가 계속 오릅니다. 이때도 보세요. 굉장히 강한 캔들의 엄청난 거래량 파란색 오르잖아요. 여러분. 오릅니다. 그렇다면 자, 저는 참 AMD를 보면서 저와 함께 AMD 그때 들어갔다가 지금 몇 달 동안 좀 물려 있었던 분들, 우리 주공 분들 계시는데 잘 버텼기 때문에 이제 다시 좀 수익이 났습니다. 한 5%에서 6%까지 수익이 났는데 일단 수익이 나신 분들은 팔아야 될까요? 개미들의 한계죠. 물려 있다가 수익만 나면 팔려 그래. 제가 몇 번씩 얘기하는 거 있죠. 오늘 산 사람은 뭘까? 지금까지 물렸었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팔고 싶은 걸 알고 있죠. 빨리 탈출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럼 오늘 산 사람은 뭐죠? 항상 여러분 역발상 투자를 한다면 내가 팔려고 하는 순간 사는 사람은 무엇일까? 내가 살려고 하는데 파는 사람은 어떤 걸 왜 팔려고 하는 걸까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훈련이에요.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주식은 언제 판다? 상승 추세선이 꺾이지 않을 때까지는 들고 간다. 노란색 꺾였습니까? 꺾이기는요.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 전고점 이런 경우는 99.23 요때가 언제였냐면요. 1월 12일입니다. 자, 요 전고점만 뚫으면은요. AMD는 더 날아갈 수밖에 없는 모양새인데요. 자, 거의 다 왔어요. 심리적 저항선 100불만 뚫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AMD는 계속 갑니다. 반도체 시대가 오는 거죠. 일단 오랜만에 제가 한번 선을 그어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거야지. 이렇게 한 번 더. 요겁니다. 요거 딱 여기. 아, 잘 걷네요. 요 사이에서 움직여야 돼요. 요게 넘어가는 거는 오버밸류 된 거고요. 요 밑 지지선이에서 내려가면은 위험한 거예요. 요 위에서, 자, 요 선 안에서 앞으로 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올라가고 지금 내려왔죠. 한번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이 안에서만 움직이면은 계속 가는 겁니다. 자, 저와 함께 존버하면서 드디어 플러스를 만들어냈던 우리 미주널 가족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혼자 갖고 있었다면은 버틸 수 없었겠죠. 이 시기가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금방인 것 같지만 이게 버티기 쉽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계속 내려가는 모습으로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뉴스에서는 반도체 수급 공급 어렵다 그러지, 내년이나 풀린다 그러지, 거기다가 이런 경우는 또 이렇게 밑에 있는 갭들이 굉장히 크게 보이겠죠. 그럼 우리가 공포 심리가 다가오잖아요. AMD가 62불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 갭을 매꾸로. 근데 항상 우리의 예상을 깨죠. 여기 지지선 딱 지지하고 상승이 추세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자, 이러한 이제 AMD의 상승은 같은 종목군의 반도체 종목군도 같이 끌어올릴 거거든요. 지금 AMD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자, 요때 모습 자 보세요. 지금 요때의 AMD의 모습, 요때 요렇게 흘러내리는 모습하고 좀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거의 비슷하죠. 지금 계속 흘러내리죠. 근데 제가 이렇게 그어드린 이유는 지금 이제 승부처에 와 있습니다. 그쵸? 이게 전환이 돼야 되겠죠. 72불 이선에서 지지를 받고 얘가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추세만 전환이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아니지 AMD처럼 얘는 올라갈 겁니다. 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식도 갖고 있습니다. 보유 기간은 올 연말까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 제가 UPS 한번 봐드린다 그랬나요? 자, UPS 일단 예측이 틀렸습니다. 제가 7월 23일날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금요일 장 분석 영상에서 딱 지난주였네요. 다음 주 실적 발표 날아오른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미즈노 팀장이 예상을 했는데 틀릴 경우 노래 부르겠다고 했는데 아 참 라방 때 이번 한 곡 뽑을까? 근데 무슨 노래를 해야 되나? 못 맞췄는데 자 한번 점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적 그닥 일단 실적 발표를 보면 그렇게 나빴던 거는 아닌데 지난번 UPS의 실적 발표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코로나로 인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백신 딜리버리에 대한 그 프리미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백신 다 딜리버리가 끝났으니까 그런 호재들이 좀 사라지면서 다시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틀 연속 지금 개파락을 했는데요. 개파락. 근데 저는 여기서 한번 묻고 싶어요. 뭘 묻고 싶냐면 UPS가 백신 딜리버리한 것 때문에 지난번 실적 3개월 전 실적 발표 때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UPS가 백신 전담 딜리버리 운송업체는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본인의 실적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개파락은 저는 좀 과도한 하락이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도 정찰병 좀 가지고 있는데 요 갭을 메꿀 거예요. 뭐 지금 갭에 뭐 노란색 갭, 하얀색 갭 뭐 정신이 없죠. 근데 갭 하락을 했지만 요 핑크인 121선에서 정확하게 멈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멈추고 여기서부터 반등이 돼서 얘는 올라가겠죠. 올라가야 되죠. 벌써 애프터마켓에서 흐름이 달라지잖아요. 워낙 좋은 회사입니다. 자, 지수를 좀 볼까요? 자, 일단은 보세요, 여러분.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자, 어저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6일 동안 올랐는데 하루 조정받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아주 좋은 모습 나왔죠? 밑에 꼬리가 달린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데드크로스 간격이 되게 짧게 극복이 되면서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많은 이들은 지금까지 빵 주식들 나스닥 실적 발표 후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죠. 근데 왠지 안 그럴 것 같더라니까요.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거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측은 사실 큰 의미가 없죠. 대응이죠. 또 말길 못 알아듣는 인간들은 또 악성 댓글 또 남겨야지. 미즈노를 예측마다 다 틀려요. 예측마다 다 틀리면 우리 미즈노 가족들이 제 방송을 듣겠습니까? 아휴 답답해라. 자 이렇게 조정 한번 받고 이렇게 저는 움직일 거라고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이 상승세가 꺾이지가 않았어요. 이 상승세가 계속 갈 거예요. 이 나스닥은 계속 이렇게 계속 갑니다. 지금 요 추세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계속 갑니다. 가야 됩니다. S&P 500도 비슷해요.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상승 지수의 패턴이 뭐라 그랬죠? 골든 크로스는 길고 데드 크로스는 짧다 그랬죠. 데드 크로스 되게 짧게 났잖아. 간다니까요.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고 짧고 간다니까요. 간다니까요. 가긴 가는데 이제 문제는 얼마만큼 가냐가 문제겠죠. 빅스 볼까요? 빅스 보십시오. 이거 아까 우리가 잠깐 봤죠. 1분봉으로 좀 보고 싶어요. 오늘 빅스 1분봉의 모습입니다. 자, 쉽지 않았죠, 그렇죠? 처음에 지금 7월 20 오늘 8일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오늘 시장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자 보세요. 얘는 올라가면은 시장이 안 좋은 거죠. 처음에는 아슬아슬했어요. 보세요. 아슬아슬 올라갔기 때문에 아 오늘도 또 조정인가 내려오면 다시 올라. 근데 여기서부터 다행히 꺾이면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마지막에 코브라 머리처럼 17불 5일을 찍고 다시금 얘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찍고 다시금 지그재그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요거 별로 안 좋은 거죠. 내일 우리가 흐름들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여러분 자신 없으시면 저는 이런 타겟 같은 종목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타겟이 좀처럼 살 기회를 잘 안 주죠. 제가 여러분 지난번 수업 때 드렸던 말씀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가까이 올 때 그렇죠? 그럼 어저께 같은 경우가 타겟 한번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주네요. 그렇죠? 노란 선이 안 내려오면 빨간 선이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계속 담아가는 종목 가운데 코스코나 타겟만큼 좋은 종목 없다. 코스코는 더 좋네요. 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저희 주공 A반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분산 투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 밑도 끝도 없는 종목들을 수십 개 갖고 있는 분산 투자가 아니라 나의 포트폴리오 가운데 뭐 코스코나 타겟 두 개 있어도 좋고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좋고 이렇게 하나씩 보험 들어놓듯이 들어놓는 게 좋은데요. 어느 한 분이 이제 제가 몇 달 전에 코스코를 추천을 했더니 매월 한 주 두 주씩 코스코를 주어 사신다 그러더라고. 적금 붙듯이. 했더니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이제 땡큐 하셨는데 저한테 땡큐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잘하신 거죠. 왜냐면 그렇게 추천을 해줘도 무슨 또 황소개구리인지 끝까지 안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때가 절호의 기회였죠. 코스코가 307불. 이때 들어가서 담았다고 한다면 불과 여러분 얼마 안 됐습니다. 3월 5일. 그러면은 딱 4개월 만에 305불에서 424불이면 120이면 3, 40%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40% 수익률입니다, 여러분. 올해 코스코가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사시는 분들 코스코가 망하겠습니까? 절대 안 망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절대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안 망합니다. 안 망합니다. 이때가 절호에 들어갈 찬스였던 거죠. 코스코의 RSI가 16까지 빠졌던 데는 앞으로도 좀처럼 오기 힘들 것 같아요. 완전히 극복하는 모습. 물론 코스코 매장을 가보면 아직까지는 경기가 확실히 풀리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건들이 작년은 이제 코로나 때니까 말할 것도 없고 재작년에 비해서 결코 물건들이 아직까지 다양하지가 않아요. 돈 되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도 마지막까지 돈이 없으면 오히려 코스코 가서 대량으로 사서 비축해 두죠. 그렇죠? 델타 변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 미국 경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주식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경기 민감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코로나 관련 종목 한번 볼까요? 뭘 볼까요? NCLH 오늘 어떻게 됐나 볼까요? 크루즈 종목들 오늘 보합권이네요. 그쵸? 뭐 지금 25불 쪽에서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왜 싸움이 시작될까요? 하나 공부할까요? 이렇게 항상 골든크로스 데드 골든크로스가 나기 직전에는요 항상 싸움이 있어요. 요 저항을 뚫고 올라서야 돼요. 근데 요거 뚫으면 한 번 더 남았죠. 요 파란색 29불 한 번 더 뚫으면 델타 고비까지만 넘기면 저는 간다고 봅니다. MGM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델타 변이까지만 넘어서면 그렇죠? 이런 MGM이라든지 크루즈 종목들은 저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분석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내일 모레 금요일 날 공개 라방으로 하니까 유튜브로 합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7월 한 달 동안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고 또 7월 마지막 날의 움직임을 보면 8월 첫 달의 모습을 조금은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함께 공부하며 정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도 성투하시고요.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